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네요. 첫 번째 뉴스가 바로 기술적 분석이 나왔네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러분 매도하라고 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는 매도래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리우 BTC 투자자 BTC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다. 네, 중장기 강세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스 여러분이랑 저랑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같이 10시 26분에 나온 기사고요. 네, 비트코인 단기,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구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중장기 관세 전망은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비트코인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다. 연초 비트코인 시장에서 유출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7월부터 비트코인 매수 유입되고 있다. 100BTC 이상 보유자들이 매매 전략을 매수 우세에도 매도 우세로 전환하고 하곤 있지만 1비트 이하 보유 수요 후에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BTC 매수세에 합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카지노를 가면 게임을 할 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네, 칩을 바꿔서 게임을 합니다. 코인을 살 때도요.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요,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지갑이 어딜 이동했는지가요, 투명하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은행 지갑, 은행 계좌는요, 아무도 못 보죠. 네, 국가에서도 이 정보 공개를 해야지만, 요청을 해야지만 바로 계좌를 털어볼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 코인들은요, 다 누구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다 따져보니까 다 매수를 하고 있다. 네, 구매를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오늘 끝이에요. 끝. 네, 이것만 봐도 끝입니다. 그냥 시장에 대해서. 아니 모래들도 사고 있고 오래된 사람들, 단기적인 사람들 다 사고 있다는데 파시게요? 네, 파세요. 이런 기사가 왜 뜰까요? 갑자기 매도 의견이 이제 네, 코리니들은 이런 거 보고요. 이런 거 몰라. 이걸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거 보고 이것만 보이고 매도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벤땅에 헤딩하는 거죠. 누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아크 인베스트, 코인베이스. 잠시만요. 이거 잘못 검색한 것 같고 뉴스 아니에요 이거. NG 8월 19일 거 기사네. 8월 이건 맞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YGG 460만 달러 투자 유치.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실 때 뭐 투자를 받았다, 누가 투자했다 이런 기사들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거는요, 그냥 누가 투자 받았구나,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몰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투자받고 있다는 기사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파이어블록스에 자문위원 합류했다. 요즘 여러분 SEC 관련 사람들이요, 이런 암호화폐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SEC 위원장이요, 커스터디 기업 파이어블록스에 자문위원 합류했대요. 커스터디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업이라든지 돈 많은 자산가들의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주고 돈을 돌려주는 거를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주는데 여기서 자문위원으로 전 SEC 위원장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또 600만 달러 투자 유치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2.6 테스트넷 피어먼트 알테어 하드포크 완료했다. 뭐 계속 업그레이드 했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에서 뭐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상품 나온 거라고 하고요. 다음 뉴스. 오늘 뉴스도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갤럭시 디지털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업체 중에 하나죠. 디파이 인덱스 펀드 출시했대요. 디파이는 아시는 것처럼 이 금융 탈중앙화된 금융권을 바로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관련 인덱스 펀드 출시했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바이낸스 계속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버가 멈춤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바이낸스 휘청휘청 거려요. 네, 전기 자전거 업체 퓨로 시스템이요. 암호화폐 결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자전거를 잘 몰라서 퓨로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로 어떤 결제를 할 수 있다. 네, 화폐의 가치, 네, 화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의의를 두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NFT 계속 지금 호재입니다. NFT 관련된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미 SEC 위원장 디파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까요? 내용 길 것 같아요. 디파이로 알려진 일부 탈중앙 프로젝트는 SEC가 감독하는 유형의 기업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디파이 프로젝트는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겐슬리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이러한 P2P 네트워크는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충 여기까지 읽을게요.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앞에만 봐도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서 우리가 적금을 들죠. 적금을 들면 우리가 적금 만약에 뭐 이율이 2%다, 3%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2%, 3%를 다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을 들어도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받아가거든요. 근데 이 디파이도 똑같은 겁니다. 디파이도 우리가 돈이 아니라 코인을 맡겼을 때 코인에 대한 그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하나도 안 나가요. 100% 다 내 수익이에요. 왜? 금융이 아니니까. 아직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 SEC 위원장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파이도 금융과 똑같이 규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니들도 세금 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디파이 관련된 것도 규제를 들어가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 근데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GBTC 프리미엄 마이너스 16.56%로 5월 비트코인 폭락이요 역부 최고. 네,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6.56을 기록하며 5월 비트코인 폭락이요 역대 최대 역 프리미엄 수치를 나타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명 운주 애널리스트 윌리 우는 GBTC 프리미엄이 적정 수준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역부인 중 하나로 2%의 운용 보수를 꼽았다. 네, 저는 뭐 GBTC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실시간을 보는 거라서 이건 넘어갈게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로빈후드 CEO 상장 암호화폐소 늘리겠다. 로빈후드는 아시는 것처럼 거래소죠.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많이 상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또 달러 유치했다.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25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바이낸스 계속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호주에서도 파생상품 거래 제한, 파생상품 아시는 것처럼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이런 거 레버리지 해가지고 하는 상품 거래 못하게 했다고 지금 또 호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NFT 또 관련된 또 기사가 떴고요. 서버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75%는 수익을 봤다. 암호화폐 전문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제공업체 크립토 벤티지가 최근 1965년부터 1997년생 암호화폐 투자자 1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75%가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봤다고 대답했다. 또 해당 설문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투자 비중은 평균 12%로 나타났다. X세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평균 6.3%를 암호화폐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화가 나네요. 75%가 수익을 봤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75%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몇 달 전에,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수익률, 어느 나라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받는지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한 결과에서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이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몇 위였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불장에 나오고 있는, 화끈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인 한국에서, 한국은요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네, 10위 했습니다. 10위. 네, 한국이 왜 그러면 이처럼 거래도 많이 하고 암호화폐 인구도 많은데 10위 했을까요? 네, 단순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요 단타를 안 쳐요. 사놓으면 그냥 묵혀놓고 존버만 갑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들은요 단타만 쳐요. 왜 빗썸이랑 업비트가 여러분 거래량 순위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1, 2위 하는지 아세요? 바로 단타 치는 것 때문에. 해외에는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사놓고 안 팔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 사고 팔고 정신없죠. 단타 쳤을 때 수익률이 없다는 거, 적다는 게 바로 암호화폐 이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도 나옵니다. 만약에 2월달 3월달에 뭐 코인 들여오던 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다들 몇백 프로 수익이거든요. 근데 다들 사고 팔고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당하신 분들 많죠. 아무튼 이런 암호화폐에서는 단타, 본인의 단타를 잘 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계속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은 사고,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혼자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기사가 났네요. 24시간 주요 선물 거래에서 2.32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 강세 청산. 오늘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그거죠. 어저께도 롱을 쳤다가 다들 물렸고요. 청산을 당했고요. 오늘도 또 롱을 쳤다가 청산 한번 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롱을 못 치게 계속 겁을 주는 겁니다. 롱만 치면 청산 당하니까. 어제도 우리 찐찌벙어님께서 청산 당하셨죠. 20배 롱 쳤다가 5% 빠지니까 20% 빠지면은 청산이죠. 20배로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롱을 못 치게 했고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왜 못 치게 할까요? 올리려고. 진들만 가려고. 그리고 데이터, 이거는 뭐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요,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대요. 거래소에 이더리움 물량이 없다는 소리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물량이 없기 때문에 호가창이 텅텅 비게 됩니다. 호가창이 텅텅 비기 때문에 물량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위로 시장가로 긁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적으로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호재고요. 계속해서 거래소로 어떤 특정 코인이 입금되고 있다, 그러면 악재입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뉴스 봅시다. NFT도 설치했다 하고요. 그리고 인디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네, 상당히 빠르죠. 다음 뉴스들 빨리빨리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나.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금융기관 BTC 관련 서비스 규제 초안 발표한대요. 엘살바도르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에서 최초로 법정 화폐로 인정한 나라죠. 자국 화폐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네, 저스틴 선 아시는 것처럼 트론이나 비트토렌토, 그리고 현재는 스팀까지도 가지고 있는 저스틴 선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도 때 트론의 위험성을 보신 분들은 저스틴 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무튼 저스틴 선의 웨이보 계정 계속 차단당한다. 중국 쪽에서 일부러 계속 막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저스틴 선이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연구소에 연구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기사 떴었거든요. 아무튼 중국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 네, 마이크 꺼진 거 아니고요. 뉴스가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네, 바이파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파이랩 테크놀로지의 자체 개발 멀티체인 디파이 플랫폼의 바이파이 이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바이파이가요. 바이파이가 냄새가 나거든요. 잠시만요. 바이파이가 그거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 BTC 마켓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바이포로스트 이걸 거예요. 바이포로스트예요. 바이포로스트 제가 알기로는 바이포로스트에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바이파이 바이파이가 이게 맞을 겁니다. 여기 나오자. 바이파이 맞네. 바이포로스트. 그런데 저는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대놓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좋고 나쁜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저께 막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좀 몇 프로 빠져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걔는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 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럴 하는 것 같거든요. 바이럴 한다. 다음 넘어가죠. 네, 드비어 그룹 CEO 이더리움 같이 향후 5년 내 BTC 넘어설 거. 이건 이제 지겹죠. 이런 기사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네, 농협은행이랑 삼성전자랑 디지털 금융 생태계 주소 현무 협약을 했대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협약이에요. 네, 1.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 하덜레 해킹 공격 노출했다. 이출 금융 중단했다. 아침에 비트코인 약간 하락을 했던 게 요 기사가 뜨면서 좀 하락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요거 역시도 뭐 이출 금융 중단된 거지 해킹을 당한 건 아닙니다. 네, 리서치 3천 내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된대요? 대거 유입이 된대요. 그리고 BTC는 전체 합법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엘맥스 디지털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자산관리자, 펀드, 은행 등 기관 투자가 향후 3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확신한데요.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문제가 생존함에도 암호화폐가 미래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관 유입세는 도민의 효과를 일으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점차 합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죠. 네, 비트코인 제도의 합법화 또 규제 안에 들어오는 게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지만은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죠. 기관들을 비롯해서.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올라가자면 현재 비트코인보다 더 뜰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하고 있죠? 이더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것도 좋은데 이더리움만큼은요 포트폴리오 꼭 뒤집어 넣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비트코인이 200만원 초반일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조금만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 싶으시면은 저점 잡고 장기 존버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코인입니다. 네, 푸틴이요. 예, 러시아죠. 푸틴이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현황 보고 의무화 고안을 서명했다. 러시아가 여러분 암호화폐 강국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의 개발자들은요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다 내놔라 하는 거죠. 왜 이런 법안이 나올까요?
이거 역시 똑같죠. 탈세도 그러고요. 예, 그 외부로 이 나라의 자산이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아무튼 뭐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어차피 뭐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계속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리가요. 예. 국내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윌리 우가요. BTC 투자자, BTC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다. 중장기 강세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단계 투자자들이 매집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비트코인 구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중장기 강세 전망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1 현지 거래소 출범 결제 파트너는 미시미치래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코인베이스는 iOS 및 안드로이드 버전 현지 거래소 앱을 출시했다. 또 일본 최대 은행인 미시미치가 결제 파트너로 합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계좌를 통해 일본 코인베이스에서 19일부터 입금이 가능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거래소를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어떤 코인을 상장시키고 싶다 그럼 국가에서 허락해준 코인만 상장이 돼요. 현재 일본에서 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증된 코인이 한 4개인가 7개인가 아무튼 10개가 안 됩니다. 그런 코인베이스가 들어가면요 코인베이스에 있는 모든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몇몇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를 아마 허락하게 될 거예요. 아마 리플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현재 상폐되어 있죠. 코인베이스 프로에는요. 근데 일본 코인베이스에서는 아마 리플이 탑재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리플이 탑재가 된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면 리플이 또 한 번에 펌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에이다 9월중 스마트 컨트랙터 도입 이것도 계속 얘기 나오죠. 사실 이 뉴스는요 제가 방송에서만 1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아무튼 여러분 에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9월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9월이 안 됐죠. 거의 발표되기 일주일 전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되기 일주일 전후로는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력들이 그때부터 털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에이다 매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뉴스 없네요.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헤지펀드 창업자 빌 밀러가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3천만 달러 매입했다고 했네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다는 소리는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기업적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코인베이스의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인베이스에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요. 그 거래량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야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으로 이 시장이 파이가 더 커질 거라는 전제 조건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가격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특별하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끽해봐야 가격이 떨어졌었다는 거.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거 말고 오늘도 새로운 호재들은 넘쳐납니다. 오늘 역시도 가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현재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뽀였고요. 오늘 준비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